혹시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어떻게 그 먼 바다를 건너 우리 집 문 앞까지 오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해운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 디지털 트윈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술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진짜 놀랍게도 말이죠. 1970년대 우주 경쟁 시절, 바로 나사의 아폴로 미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나사가 뭘 했냐면요. 혹시라도 우주선에 문제가 생길까봐 지상에다가 똑같은 거울 시스템을 만들어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지상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해결책을 찾아서 우주로 보내줬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5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이 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이게 도시나 공급망 같은 더 큰 시스템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해 파고들면서 실제 도쿄에서 있었던 획기적인 자율운항 선박 테스트 사례를 통해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디지털 트윈이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 디지털 트윈,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현실에 있는 뭔가를 가상세계에다가 말 그대로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3D 모델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쌍둥이는요, 살아있어요.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서 현실 세계에 진짜랑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성장하는 거죠. 자, 2012년에 나사가 내놓은 정의를 한번 보세요. 말이 좀 어렵죠? 다중물리, 확률론적 시뮬레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겉모습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나 압력 같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요소까지 다 계산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수많은 미래 시나리오까지 예측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거의 미래를 보는 수정 구술에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워볼까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요, 그냥 기계 하나에만 쓰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시스템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는 도시, 스마트 시티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디가 침수될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맨날 막히는 출퇴근길 교통 흐름을 분석해서 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공급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문한 택배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늦어지진 않을지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결국 복잡한 현실 문제를 가상세계에서 먼저 풀어보는 아주 똑똑한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제 항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항만이야말로 그 엄청난 복잡성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90%.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전 세계의 무역량 중에서 바다를 통해, 그러니까 항만을 거쳐서 움직이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시 말해서 항만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항만이 지금 여러 가지 골칫거리를 안고 있어요. 바다에는 배가, 땅에는 트럭에 몰려서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고요. 환경 규제는 점점 더 심해지죠. 또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 세관, 관련된 주체들만 수십 개인데 이들끼리 손발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전부 제각각 다른 시스템에 갇혀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항만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항만은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맨 위에는 전 세계를 잇는 글로벌 공급망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지역의 트럭이나 철도 같은 운송망이, 그리고 맨 밑에는 도시의 인프라가 받치고 있죠. 이렇게 여러 층이 겹쳐 있는 거대한 허브인 셈이에요.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처럼 착착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핵심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항만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인식.
항만 전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손바닥 보듯 환히 알아야 하고요. 둘째, 지능적 의사결정.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업 인터페이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보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 모든 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진짜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본 도쿄만에서 있었던 메구리 2040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컨테이너선 스자 9호. 이 배가 얼마 전에 해운업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테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나마 운하, 하루에 배가 한 40척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테스트한 도쿄만은 어떠냐? 하루에 무려 500척이 다닙니다. 500척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스자코호가 항해한 거리가 왕복 790km에 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잠깐 시험 삼아 해본 단거리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상업 운항에 가까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항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항해를 하는 동안 배 안에는 선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건 저 멀리 육지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죠. 자율운항 기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려는 걸까요? 그냥 기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원들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해지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해양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실수, 인적 오류입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힘들게 일하는 대신 육상에 있는 첨단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 무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항만 하나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무역의 판 자체를 뒤흔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항만이 도입되면요, 당연히 물류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까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겠죠.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회복 탄력성에 있어요. 태풍이 온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놓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수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 이게 바로 물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인 거죠. 일본 재단 회장의 이 말을 보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생겨날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 즉 글로벌 룰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 해운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항만 하나를 통째로 디지털 세상에 복제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어쩌면 태평양 전체? 아니 지구의 모든 바다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해양 생태계를 관리하는 그런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건 어쩌면 그런 거대한 변화의 정말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능성의 문이 막 열렸을 뿐이니까요.